안녕하세요. 민지의 꿀사연입니다. 즐겁게 감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사연 시작해 볼까요? 저는 진숙이 아줌마랑 몇 달째 진하게 연애를 즐겨오고 있어요. 진숙이 아줌마는 사실 고등학교 동창의 어머니인데요. 50대 초반인 아줌마는 제 인생 최고의 여자이기도 해요. 아줌마를 만나지 못했다면 그런 짜릿한 일들도 경험하지 못했겠죠. 사실 제가 아줌마들에 대한 호기심이 가득한 편이었는데요. 진숙이 아줌마가 저의 그런 갈증을 완전히 해결해 준 셈이에요. 그리고 아줌마는 완전 남자를 좋아하는 스타일인데요. 우리는 서로가 원하는 부분이 딱 맞아 떨어졌다고나 할까요? 거기다 아줌마는 얼마나 적극적인지 몰라요. 정말 민망한 것들도 거리낌 없이 해주는데요. 들어보시면 조금 놀라실 수도 있는 그런 것들까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진숙이 아줌마는 제가 만나본 그 어떤 여자들보다 최고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민망하기는 하지만 여기서 다 털어놓아 볼게요. 진숙이 아줌마랑 썸씽이 생겨버린 건 몇 달 전 일이었어요. 저에게는 꽤나 가까운 친구 녀석이 한 명 있는데요. 그 친구 이름을 상우라고 할게요. 상우는 제 고등학교 동창인데요. 집이 잘 살았던 상우는 가끔씩 너무 있는 체를 해서 밉상일 때도 있었지만 그것만 빼면 저랑 잘 맞는 편이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절친이 되었고 많이도 어울려 다녔죠. 다만 상우는 친구들을 집에 데려가는 일은 없었는데요. 고급 아파트 단지에 사는 것만 알고 있었지 상훈의 집에 가본 친구는 없었어요. 그래서 몇몇 친구들은 상훈의 집이 잘 사는 게 거짓말인 거 아니냐고 황당한 의심을 하는 애들도 있었는데요. 나중에 상우에게 들어서 알게 된 사실은 이랬어요. 그 무렵 상우 부모님이 사이가 안 좋아서 하루가 멀다 하고 부부싸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사업한다고 돈을 잘 버는 상우 아버지가 밖으로 돌면서 여자를 만나고 다니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집안 분위기가 항상 냉랭한 편이라 누굴 집에 데려가고 싶은 생각이 안 들었나 봐요. 아무튼 그렇게 고등학교 학창 시절은 지나가게 되었고요. 상우랑 저는 서로 다른 대학에 진학하게 되면서 한동안 잊고 지내게 되었죠. 그리고 얼마 전에 저는 군대까지 다녀오게 되었고요. 정말 우연치 않게 학교를 다녀오던 길에 상우를 다시 마주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일이 시작이 되었죠. 고등학교 동창은 언제 만나도 반갑잖아요. 더군다나 상우는 꽤 가까운 친구이기도 했으니까요. 몇 년 만이었지만 어찌나 반갑던지 우리는 길거리에서 한참 대화를 주고받게 되었는데요. 어른이 되었다고 상우는 담배까지 배웠더라고요. 반갑다면서 술 한잔 하지 않겠냐는 상우의 말에 그러자고 했죠. 그렇게 동네 술집에 마주 앉아서 밀렸던 그간의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었어요. 각자 대학생활 이야기도 꺼내놓고 어떻게 지냈는지 안부를 묻기도 했는데요. 술이 꽤 들어가고 조금 술 기운이 올랐을 때였어요. 상우가 문득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꺼내놓더라고요. 돈 자랑은 그렇게 했어도 집안 이야기는 잘 꺼내놓지 않던 녀석이었는데요. 사실 그런 상우의 집안 내력도 그때 거의 처음 듣다시피 했던 거였어요. 상훈의 부모님은 오래전부터 사내 만회하면서 냉랭했었나 봐요. 그러더니 결국 몇 년 전에 이혼을 하셨다고 했는데요. 두 분이 따로 살게 되면서 오히려 상우도 마음이 조금 편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아빠가 다른 여자가 있는지 이혼하자마자 새 살림을 차린 것 같다면서 상우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기도 했죠. 그렇게 위로 섞인 말도 건네고 하면서 꽤나 술을 많이 마시게 되었어요.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웠던지 술자리는 늦게까지 이어졌는데요. 자정이 다 된 시간이었는데 상우는 그냥 헤어지기 아쉽다면서 자기 집으로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상우가 본인 집에 가자고 하는 건 말이에요.
늦은 시간인데 괜찮겠냐고 했더니 상우는 안 될 게 뭐 있겠냐고 가자고 했고요. 그렇게 생전 처음으로 상우네 집에 가보게 되었네요. 동네에서도 워낙 집값이 비싼 걸로 알려진 고급 아파트였는데요. 그때 처음으로 그 단지에 가보게 되었어요. 겉에서만 봤지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본 건 처음이었는데요. 확실히 비싸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상우를 따라서 들어가게 된 집에서 진숙이 아줌마를 처음 만나게 되었네요. 자려고 준비 중이었는지 아줌마는 가벼운 거들 같은 옷차림이었는데요. 엄마뻘이기는 했지만 아줌마는 상당히 매력적인 것처럼 보였어요. 관리를 꾸준히 해오신 건지 가벼운 옷차림 위로 비치는 몸매도 굉장했고요. 얼굴도 솔직히 그 정도면 예쁜 편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50대 엄마들은 딱 보면 아줌마 같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진숙이 아줌마는 아니었어요. 젊었을 때는 남자들이 꽤나 쫓아다녔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아무튼 아줌마는 늦은 시간에 찾아온 저를 반겨주었어요. 불쑥 찾아와서 죄송하다고 인사를 드렸더니 괜찮다면서 편히 놀다가 가라고 해주셨는데요. 잠깐 아줌마와 눈길이 마주치기도 했는데 눈빛이 어찌나 그윽한지 이상하게 떨리는 기분이 들기도 했죠. 이성에게 끌리는 건 몇 초면 충분하잖아요. 아마 처음부터 진숙이 아줌마를 보고 조금 관심이 생겼던 것 같네요. 그래도 친구 어머니잖아요. 저는 이상한 생각일랑은 접어두고 상우를 따라 방으로 들어가 보게 되었고요. 거기서 조금 더 시간을 보내면서 못 나눈 이야기들을 마저 나누게 되었어요. 그렇게 두어 시간쯤 지났을까요? 밤이 깊어가는 게 아쉬웠지만 슬슬 피곤함도 몰려왔고요. 앞으로 자주 보자는 말을 하고는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네요. 그 뒤로 상훈에 몇 번 더 놀러 가게 되었어요. 주로 밖에서 술을 먹다가 그날처럼 늦게 집에 들르게 되기도 했고요. 다음날 수업이 없는 날에는 상우 방에서 쓰러져서 잠들고는 다음날 돌아오기도 했죠. 그러면서 진숙이 아줌마가 자꾸 눈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어느 날인가는 아줌마가 짝 달라붙는 레깅스 차림이었는데요. 요가나 필라테스를 다녀오신 건지 민망한 복장이었는데 정작 아줌마는 아무렇지 않게 집안을 마구 돌아다니시더라고요. 덕분에 제 눈은 즐겁기는 했죠. 자꾸만 눈길이 가길래 아닌 척하면서 힐끗 계속 쳐다보게 되었고요. 속으로 엄청나다는 생각을 계속하게 되었죠. 그런데 확실히 아줌마는 여자라서 그런지 눈치가 빨랐나 봐요. 제가 힐끔거리면서 쳐다보는 눈빛을 캐치한 것 같았죠. 나중에 아줌마에게 들은 거지만 그때 제가 쳐다보는 걸 눈치채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들 친구 녀석이 묘한 눈빛으로 쳐다보는데 저를 꼬드겨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고도 하고요. 아무튼 그런 일들이 몇 번 거듭되면서 아줌마하고 저 사이에 미묘한 무언가가 오갔던 것 같아요. 제가 젊을 때라 한참 때잖아요. 피가 끓을 나이라 아줌마들에 대한 로망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랬는지 진숙이 아줌마에게는 구미가 꽤나 당긴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죠. 그리고 문제의 그날이었어요. 새벽까지 술을 먹고 상우를 집에 데려다 준 날이었는데요. 그날따라 상우 녀석이 꽤나 취해버린 터라 집에 데려다만 주고 돌아가려고 했는데요. 인사불성이 된 상우를 방 침대에 눕혀놓고 돌아가려는데 아줌마가 저를 불러 세웠어요. 젊은 애들이 무슨 술을 그렇게 많이 마신 거냐면서 시간 괜찮으면 자기랑도 가볍게 한잔 해줄 수 있겠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날따라 잠이 잘 안 온다면서요. 그렇게 얼떨결에 아줌마랑 식탁에 마주 앉게 되었죠. 아줌마는 진열장에서 양주 한 병을 꺼내왔어요. 작은 잔에 술을 따르면서 아줌마는 이야기를 꺼내놓기 시작했어요. 저에 대해서 가벼운 질문들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야기는 주로 아줌마의 푸념 섞인 한탄이었죠. 저는 아줌마의 잔이 빌 때면 채워주면서 묵묵히 아줌마의 말을 들어주었어요. 가끔씩 가볍게 리액션도 해주면서요.
진숙이 아줌마는 자기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줄 사람이 필요한 듯 했어요.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꽤 늦은 시간이라 자리를 정리하고 일어나려는데 아줌마가 제 연락처를 묻더라고요. 괜찮으면 시간 날 때 오늘처럼 가볍게 자기 말동무가 되어줄 수 있겠냐면서요. 그러면서 아줌마는 제 눈을 빤히 바라봤는데요. 그때 느낌이 왔죠. 조만간 아줌마랑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겠구나 하는 느낌이요. 저는 아줌마 휴대폰에 제 번호를 찍어드리면서 넉살 좋게 말을 했죠. 아줌마가 부르시면 언제든 오겠다고요. 그 말에 아줌마는 방긋 웃으면서 제 등을 토닥여 주었어요. 생각날 때 연락하겠다는 아줌마를 뒤로 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아줌마의 은은한 화장품 냄새며 조곤조곤한 목소리가 귓가에 계속 맴도는 기분이 들었죠. 그리고 그날 집에 돌아와서 저는 결국 아줌마를 상상하면서 혼자 그걸 해버리고 말았어요. 마음 같아서는 아까 단둘이 술을 마실 때 확 일을 저질러버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말이죠. 친구의 어머니를 상대로 그런 상상이라니 이상하면서도 묘하게 짜릿한 느낌이 들었던 것 같네요. 그리고 한 열흘이나 지났을까요? 학교에서 수업 중이었는데 문자가 한 통 들어왔더라고요. 바로 진숙이 아줌마였어요. 아줌마는 오늘 시간 되면 집으로 놀러 오라고 했어요. 상우가 동아리 MT를 가서 집에 아무도 없다고 말이에요. 저는 좋다고 바로 답을 보냈어요. 단둘이 집에서 술을 마시자니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상이 되었거든요. 그 문자를 받고 나서는 학교 수업이 머리에 들어오지를 않았죠. 그리고 그날 저녁 떨리는 마음으로 저는 아줌마네 집에 가게 되었어요. 문을 열어주면서 저를 반겨주는 아줌마를 보는데 얼마나 심장이 두근거렸는지 몰라요. 더군다나 며칠 전에는 아줌마를 상상하면서 혼자 그것까지 해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그랬는지 아줌마랑 눈이라도 마주칠 때면 엄청 민망한 생각이 들기까지 했죠. 우리는 그날 밤처럼 식탁에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이어가기 시작했죠. 큰 집에 아줌마랑 단둘이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 저를 더 떨리게 만들더라고요. 몇 잔 마시지도 않았는데 분위기에 취해버리는 기분이 들기도 했어요. 아줌마도 꽤나 취기가 올랐는지 속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들을 많이 늘어놓았어요. 밖으로 돌면서 바람을 피웠던 아저씨 흉을 보기도 했고요. 나이 먹고 시들해져 버린 본인 신세를 한탄하기도 했죠. 그런 이야기들을 듣는데 진숙이 아줌마가 조금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술 기운이 조금 올라오기도 했고요. 저는 용기를 내서 아줌마 손을 슬쩍 잡으면서 많이 외로우셨겠다고 위로의 말을 건넸어요. 집이 가까우니 적적하실 때면 언제든지 이렇게 연락을 하시라는 말을 건네기도 했고요. 아줌마는 저의 그 말에 고맙다면서 제 손을 맞잡았어요. 그 손길의 분위기는 조금 더 미묘해져 갔고요. 아줌마는 잠깐 생각을 하는 듯 하더니 제 옆으로 자리를 옮겨왔어요. 제 옆에서 마시고 싶다면서요. 아줌마의 은은한 향기며 옷 사이로 살짝 내려다 보이는 가슴골이 저를 더 떨리게 만들었죠. 그렇게 몇 잔 정도 더 주고받다가 아줌마는 저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그냥 자고 가면 안 되겠냐고 말이에요. 큰 집에서 매번 혼자 잠드는 게 너무 싫다고 했죠. 기다리던 게 온 것 같아서 저는 아줌마의 눈을 바라봤고요. 그러겠다고 말을 하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줌마는 못 참겠던지 결국 저에게 먼저 입을 맞춰왔죠.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그건 더 짜릿한 기분이었어요. 저는 결국 아줌마를 받아들이고 말았고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우리는 다급해져서 서로에게 집중하기 시작했죠. 아줌마는 많이 급했었나 봐요. 어찌나 적극적으로 달려드는지 살짝 당황스럽기도 했네요. 그런데 오히려 더 좋더라고요. 이래서 아줌마들이 더 매력적이라고들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네요. 그렇게 아줌마하고 저는 안방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고요.
그곳에서 우리는 좋은 시간을 보내버리고 말았어요. 불과 며칠 전에 아줌마를 상상하면서 혼자 그걸 해버리고 말았는데요. 그런 아줌마랑 진짜로 사랑을 나눠버리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상상했던 것보다 아줌마와 연애를 하는 건 더 짜릿했어요. 진숙이 아줌마는 정말 적극적이었거든요. 여자친구를 사귀면서 그걸 안 해본 건 아니었는데요. 진숙이 아줌마는 정말 달랐어요. 부끄러워하면서 빼던 전 여자친구하고는 다르게 아줌마는 거침이 없었죠. 끈적한 눈빛으로 제 눈을 계속 바라봐 주기도 했고요. 이렇게 저렇게 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오기도 했어요. 그렇게 뭐에 홀린 듯이 저는 아줌마랑 좋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요. 거짓말처럼 같이 가버리게 되면서 우리의 첫 연애는 마무리가 되었어요. 혼자 하면서 상상했던 것보다 아줌마와 하는 건 훨씬 더 좋았어요. 그런데 아줌마가 더 좋았던 모양이에요. 아줌마는 너무 좋았다면서 앞으로도 자기를 종종 이렇게 안아달라면서 아양을 떨기도 했고요. 너무 오랜만이어서 한 번으로는 아쉽다면서 현란한 기술로 금세 저를 다시 살려내기도 했죠. 그렇게 우리는 두 번째 사랑까지 나눠버리고 나서야 한숨 돌리게 되었어요. 서로가 잘 맞는 짝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는 시간이 맞을 때면 이렇게 만나서 데이트를 하기로 약속을 해버리고 말았죠. 그렇게 진숙이 아줌마랑 데이트를 하는 사이가 되어버렸네요. 아줌마는 남자가 오랜만이라면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왔는지 몰라요. 집에 혼자 있는 날이면 어김없이 연락을 해서 저를 부르곤 했는데요. 제가 도착하면 쪼르르 달려나와서 제 손을 잡아서 안으로 이끌곤 했죠. 그렇게 달려드는 아줌마 때문에 저도 금세 달아올라서 우리는 일을 벌이곤 했어요. 아줌마는 특히 뒤에서 사랑해주는 걸 좋아했는데요. 그럴 때면 얼마나 좋은 건지 어떨 때는 제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막 내뱉기도 했어요. 그런 모습을 내려다보고 있을 때면 정신이 아찔해져 오기도 했죠. 그리고 제가 절정으로 가버릴 때면 아줌마는 꼭 입으로 해결을 해줬는데요. 처음에는 그런 게 자극적이다 못해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은 적응하는 동물인가 봐요. 그런 일이 한 번, 두 번 반복되니 이제는 자연스레 저도 아줌마가 그렇게 해주는 걸 즐기게 되어 버렸네요. 예전에 사귀었던 여자친구는 그렇게 해줬던 일이 없었거든요. 사실 연애하면서 조금만 자극적인 걸 해보자고 이야기를 해도 그 친구는 아주 질색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조금 무미건조하고 조심스럽다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진숙이 아줌마와 연애를 하고 나서는 둘 사이에 거칠게 없어졌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죠. 아줌마는 저보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면서 제 마음을 편하게 해주거든요. 사랑을 나누면서 대화도 많이 나누는 편이고요. 덕분에 저는 정말 꿈만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이죠. 얼마 전에는 아줌마 얼굴에 해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한 일이 있었는데요. 세상에나 아줌마는 고민하지도 않고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하라고 바로 허락을 해주는 거 있죠.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면서요. 그윽한 아줌마의 눈빛을 보는데 저는 아찔해져 왔고요. 얼마 가지 못해 저는 절정으로 치닫고 말았죠. 그렇게 그날 처음으로 아줌마 얼굴에 해버리고 말았네요. 그 순간이 너무 짜릿해서 저는 어질어질한 느낌마저 들더라고요. 이런 게 제대로 된 연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그때 처음으로 들기도 했었고요. 진숙이 아줌마가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그렇게 저는 아줌마에게 푹 빠져들고 있었죠. 먼저 꼬드기고 유혹한 건 아줌마였지만 어느새 저도 아줌마를 엄청 좋아하게 돼버린 거죠. 그리고 얼마 전에는 아줌마랑 제주도에 다녀온 일이 있었어요. 그날도 상우가 집에 없는 날이어서 아줌마네 집에서 같이 시간을 보내던 중이었거든요. 제 팔베개를 베고 있던 아줌마가 교태를 부리면서 말을 꺼냈어요. 돌아오는 주말에 제주도에 바람 쏘이러 가는 거 어떠냐고 말이에요.
여행을 가는 거야 좋기는 하지만 학생인 제가 돈이 어디 있나요? 아줌마가 여행을 가자고 이야기하는데 불쑥 돈이 얼마나 필요하려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저는 머뭇거리면서 여행 경비 이야기를 꺼내봤는데요. 아줌마는 제 팔뚝을 꼬집으면서 장난스레 말을 하더라고요. 돈은 자기가 다 낼 테니까 시간만 준비하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를 이렇게 만족시켜주는데 뭔들 못해주겠냐고 제품을 더 파고들면서 아줌마는 교태를 부려왔어요. 아들 같은 저랑 실컷 연애할 수 있는 자기 같은 여자는 흔하지 않을 거라면서 너무 행복하다나 뭐라나요. 그렇게 모든 경비를 대겠다는 아줌마랑 1박 2일로 제주도로 떠나게 되었죠. 집에다는 친구들하고 여행을 다녀온다고 둘러대고 말이에요. 아줌마는 정말로 모든 준비를 다 했더라고요. 비행기표며 숙소도 예약을 다 해놨고요. 1박 2일 동안 저랑 돌아다니고 싶은 곳을 다 정해놓기까지 했어요. 같이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는 동안 아줌마는 어디를 갈 건지 쉴 새 없이 말을 했는데요. 제 옆에서 제잘대면서 이야기를 하는 아줌마가 귀엽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이런 아줌마랑 연애를 하는 사이가 돼버렸다는 게 믿기지 않기도 했네요. 아줌마는 렌트카까지 다 예약을 해뒀더라고요. 아직 면허가 없는 저는 운전을 못하니 아줌마는 운전기사 노릇까지 하게 되었어요. 오랜만에 탁 트인 제주도 풍경을 보니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해안도로를 아줌마와 드라이브 하는데 얼마나 즐거웠는지 몰라요. 아줌마가 알아놓은 맛집에 가서 배부르게 식사를 하기도 했고요. 유명 관광지도 빼놓지 않고 들러서 돌아다니기도 했죠. 제주도이다 보니 우리를 아는 사람이 없어서 더 홀가분한 기분이 들었던 것 같아요. 물론 다른 사람들 시선이 조금 신경 쓰이기는 했는데요. 그런 게 뭐 대수인가요? 아줌마가 사랑스럽다는 생각에 저는 아줌마 손을 꼭 붙들고 다녔고요. 그런 제 모습에 아줌마는 수십 년 만에 다시 제대로 연애하는 기분이 든다면서 흡족해 하기도 했어요. 뭐 사실 그렇게 연인처럼 손잡고 다니는 저희를 이상한 시선으로 보는 사람도 있기는 했는데요. 그런 시선이 느껴질 때면 저는 일부러 아줌마 손을 더 꼭 잡고는 제 쪽으로 잡아 끌곤 했죠. 그런 제 모습이 믿음직스러웠는지 아줌마 표정이 아주 좋아 보이기도 했네요. 그렇게 실컷 구경을 하고는 해가 지고 나서 예약한 숙소로 가게 되었어요. 아줌마는 일부러 독채처럼 독립되어 있는 숙소를 예약해 두었더라고요. 다닥다닥 붙어 있는 형태가 아니라 은밀한 느낌이 들어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호텔이 아닌 그런 숙소를 예약해 둔 아줌마의 의도를 알 것 같기도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아줌마는 그날은 마음껏 소리를 지르고 싶어서 일부러 이런 숙소로 예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교태를 부리면서 마음껏 소리를 질러댈 아줌마의 모습을 상상하니 숙소에 들어가기도 전부터 달아오르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매일 아줌마네 집에서만 연애를 하다가 펜션에 오니 남다른 느낌이 들기도 했고요. 아마 아줌마도 저랑 비슷한 마음이었나 봐요. 우리는 숙소에 들어가자마자 서로를 탐하기 시작했는데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직전에 아줌마는 잠깐 기다리라면서 화장실에 다녀온다고 했어요. 화장실이 급했나 싶어서 저는 아줌마를 기다리면서 달아오른 마음을 조금 진정시키고 있었는데요. 잠시 후에 나온 아줌마를 보자마자 저는 피가 거꾸로 흐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버리고 말았어요. 인터넷이나 그런 데서만 보던 야릇한 스타킹 같은 걸 신고 나온 거 있죠. 그 모습이 어찌나 자극적인지 온몸에 피가 다 거기로 쏠려버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생각할 것도 없이 아줌마에게 달려들었고요. 그날은 밤새 안 재울 거라고 엄포를 놓아버리기도 했죠. 아줌마는 정말로 엄청나게 소리를 질러댔어요. 이런 시간을 간절히 원했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그런 아줌마의 모습에 저도 정신줄을 놓아버리고 말았죠. 그렇게 그날 몇 번이고 우리는 사랑을 나눠버리게 되었어요. 저는 아줌마의 입에
그리고 얼굴에 제 사랑의 징표를 안겨주었죠.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모를 정도로 우리는 몰두해 있었고요. 몸에 힘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정도가 되어서야 깊은 잠에 빠져버리고 말았네요. 다음날 배고프다면서 점심 먹으러 가자고 깨우는 아줌마의 손길에 저는 잠에서 깨어나게 되었어요. 그렇게 힘을 많이 썼던 날은 처음이었던 것 같았어요. 제가 힘들었던 만큼 아줌마는 더 즐거웠었나 봐요. 얼굴 표정이 얼마나 좋아 보였는지 몰라요. 저녁 비행기로 돌아가기 전까지 바쁘게 돌아다녀야 한다면서 아줌마는 저를 보채왔고요. 허기진 배도 채울 겸 우리는 숙소를 떠나게 되었죠. 비행기 시간 전까지 우리는 알차게도 돌아다니면서 시간을 보내게 되었네요. 그날도 우리는 손을 꼭 잡고 돌아다녔어요. 어제 그렇게 격정적인 시간을 보내고 나서 우리는 더 가까워진 기분이 들었다고나 할까요? 아줌마도 저에게 더 애인처럼 살갑게 대했고요. 어제랑은 다르게 우리는 남들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을 만큼 서로에게 더 다정해져 있었어요. 아줌마는 앞으로도 저랑 이렇게 종종 여행을 가고 싶다고 했어요. 살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이었다면서요. 저도 같은 생각이라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네요. 아줌마랑 그렇게 여행을 다녀오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여행 이후로 아줌마랑 저는 그전보다 더 가까워지게 되었거든요. 아줌마는 저랑 손잡고 돌아다녔던 기억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다면서 교태를 부리기도 했고요. 전에도 저에게 잘해주긴 했지만 그 이후로는 더욱 더 저에게 잘해주는 편이에요. 덕분에 저는 엄청 행복한 남자가 되어버렸네요. 가끔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맥주 한 잔씩 하게 될 때가 있는데요. 제 또래 친구들은 다들 고민이 비슷비슷해요. 연애하다가 여자친구랑 싸웠다느니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는 편이죠. 그런 풋풋한 연애도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저는 진숙이 아줌마가 있으니 당장은 여자친구를 따로 사귀고 싶다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물론 아줌마를 만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는 한 동기 녀석이 저에게 여자를 소개해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진숙이 아줌마랑 연애하는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는 없으니 여자 이야기가 나오면 저는 듣고만 있는 편이었거든요. 친한 친구들 무리에서 저만 여친이 없는 게 조금 안 돼 보여서 그랬나 봐요. 자기 여자친구의 동창이라면서 생각 있으면 소개해 주겠다고 말을 했는데요. 솔직히 만나볼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마음만 받겠다면서 거절하게 되었어요. 시간만 나면 진숙이 아줌마랑 그걸 하느라 따로 여친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기도 했고요. 아줌마가 엄청 적극적인 편이라 한 번 만나면 최소한 2번씩은 하게 되거든요. 제가 이제 20대 중반이라 한참 때이기는 한데요. 진숙이 아줌마랑 좋은 시간을 보내고 나면 솔직히 완전히 방전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곧 졸업반이라 슬슬 취업 생각도 해야 하잖아요. 뭐 진숙이 아줌마랑 영원히 함께할 수는 없겠지만 당장은 다른 여자에게 눈길을 주고 싶지는 않네요. 얼마 전에는 아줌마에게 이런 이야기도 슬쩍 건네보기는 했어요. 여자를 소개해준다는 친구가 있는데 정중히 거절했다고요. 아줌마는 괜찮은 아가씨가 있으면 만나보라고 말을 하기는 했는데요. 저는 아줌마 때문에 다른 여자는 눈에 안 들어올 거라고 대답을 해주었고요. 그 말에 기분이 좋았는지 아줌마는 그날따라 더 정성스레 저를 사랑해주기도 했죠. 그렇게 진숙이 아줌마와 연애를 하게 된 지도 벌써 반년이 훌쩍 넘어가고 있네요. 요즘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줌마라는 사람이 어느새 제 일상 깊숙이 스며들어 버렸구나 하는 생각이요. 아줌마와의 연애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조금은 어긋나 있을지도 모를 텐데요. 적어도 우리의 마음만큼은 진심이니 괜찮다는 생각이 들곤 해요. 우리는 정말로 서로를 좋아하고 있고 둘이서 함께하는 시간을 만족해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다른 누구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진숙이 아줌마는 저하고 사랑을 나누고 나면 종종 이런 말을 해요. 저 같은 사람은 또 못 만날 것 같다는 말이요. 아줌마의 그 말에는 왠지 모를 진심이 느껴지는 듯 해요. 저는 대답 대신 아줌마를 꼭 안아서 제 마음을 전달해 주었죠. 이런 시간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그걸 아는 만큼 저는 진숙이 아줌마와 함께하는 시간을 아주 알차게 만끽해 볼 생각이랍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